젊었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다 소화시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운이 넘쳤지만 이제는 물 한 잔만 조금 잘못 마셔도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게 하루의 큰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평소에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건강의 단짝으로 늘 꼽히는 장 건강과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요즘 들어 갑자기 살이 쏙 빠진다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 혹은 자장면 색깔 같은 검은 변을 보셨다면, 그리고 배가 너무 심하게 아프거나 변비와 설사가 갈수록 심해진다면 이건 단순히 장이 좀 안 좋은 수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장질환이나 갑상선 문제 혹은 염증성 장질환 같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괜찮아지겠지 하고 혼자 참지 마시고 꼭 가까운 내과나 소화기 내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혹시 요즘 들어 부쩍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배에 가스가 가득 차서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기분이 자주 드시나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정작 일은 시원하게 못 봐서 하루 종일 뒷맛이 찜찜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특별한 수가 있나? 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증상이 계속되거나 평소와 확연히 달라졌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 건강이 면역력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장 속에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 일상에서 장을 잘 보살피는 것은 단순히 소화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방어벽을 튼튼히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장이라는 넓은 벌판에 착한 균인 유익균과 나쁜 균인 유해균이 서로 어울려 살면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이 착한 균들이 힘이 세서 균형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거나 마음고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다른 병 때문에 약물을 오래 복용하게 되면 이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식습관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장내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챙겨 드시고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가까이 하시죠. 또 요즘은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건강기능식품을 보조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무조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균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현재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의료진과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유산균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깊이 상담하셔야 합니다.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 몸에 중심정맥관이나 카테터를 꽂고 계신 분,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또 중증 췌장염이 있거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처럼 면역력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평소엔 몸에 좋은 유산균이 오히려 균혈증이나 폐혈증 같은 무서운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례가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건데 설마 나쁘겠어? 하는 자가 판단은 금물입니다. 아기들의 복통이나 임산부의 경우에도 의료진의 안내를 받는 것이 순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유산균 제품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지 그 요령을 정리해 드릴게요. 약국이나 시장, 홈쇼핑을 보면 종류가 너무 많지요. 광고마다 자기네 것이 최고라고 하니 참 막막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산균을 고르실 때는 살아있는 균이
위산에 죽지 않고 장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장용성 캡슐이라거나 특수 코팅 기술 같은 표시가 있는 제품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보장균수라는 것이 적혀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마릿수가 많다고 해서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균주, 즉 균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가끔 한국인은 한국 땅에서 나온 균이 무조건 최고다 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건 임상적으로 무조건 그렇다 라고 단정짓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광고 문구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약사 선생님께 내 상태가 이런데 어떤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용어 공부도 좀 해볼까요?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시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아있는 유익균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익균들이 먹고 힘을 내는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죠. 이 둘을 한데 합쳐놓은 것을 신바이오틱스라고 부르고 최근에는 균이 만들어낸 유익한 물질에 초점을 맞춘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식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일 뿐입니다. 약처럼 어떤 병을 딱 고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냐는 질문도 참 많이 하십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과 먹어야 한다. 아니다. 밥 먹고 바로 먹어야 한다. 의견이 참 분분하죠? 그런데 정답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기억할 수 있게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만 평소 위가 좀 약하시거나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드셨을 때 속이 쓰린 분들은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배속이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번 먹고 효과 없네 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일정 기간 꾸준히 드시면서 내 몸의 변화를 살펴보시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안전수칙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감기나 다른 염증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유산균 드시는 시점을 꼭 의사나 약사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항생제는 나쁜 균도 죽이지만 유산균 같은 좋은 균도 같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항생제를 먹고 나서 2-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유산균을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지만 약의 종류마다 복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안내를 따르세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유산균 영양제 하나 먹는다고 장의 모든 고민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장이 좋아하는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보약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갈증을 덜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몸에 물이 부족한데도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장도 뻣뻣해지고 변비도 오기 쉽죠.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곁에 두시고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보통 하루에 1.5리터 정도가 적당하다고들 하지만 만약 심장이 좋지 않으시거나 신장 질환 때문에 병원에서 수분 섭취를 제한하라고 하셨다면 절대로 마음대로 물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병원 안내가 먼저라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사과, 그리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장에는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요오드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미역이나 다시마 양을 조절하셔야 하고요. 신장이 약해서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채소와 과일을 함부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일의 당분 때문에 양을 신경 쓰셔야 하고요. 반대로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너무 기름진 고기 요리, 그리고 과음은 우리 장내 환경을 엉망으로 만드는 주범이니 조금씩 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김치나 된장, 청국장은 정말 훌륭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김치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위를 통과하면서 많이 죽기도 하고 무엇보다 김치와 된장에는 염분이 많습니다. 혈압이 높으시거나 신장에 안 좋으신 분들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셨다가 오히려 염분 때문에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발효식품을 드시되 너무 짜지 않게 간을 조절해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산균을 처음 드시기 시작하면 배가 더 부글거리거나 설사가 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이건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적응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나랑 정말 안 맞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보세요. 가끔 장뇌축이라는 어려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장에서 아주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 우울증이 낫는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은 주로 장 운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우리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기운이 없어서 2주 이상 힘들다면 유산균만 찾으실 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얼굴색이 환해지고 피부가 고와진다는 말도 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피부 건강은 사실 햇빛을 얼마나 받는지, 유전은 어떤지, 잠은 잘 자는지 등등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결정되는 겁니다. 유산균 하나가 피부를 무조건 좋게 해준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운 자리에서 가볍게 기지개를 먼저 켜보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장을 깨워주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잘 맞는 유산균을 찾으셨다면 매일 잊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챙겨 드시고요. 식사하실 때는 식탁 위에 신선한 채소 한 접시를 꼭 올리세요. 식사를 마친 뒤에는 거실을 한 바퀴 돌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게 장이 움직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신호가 오면 절대 참지 마세요. 변기에 앉으실 때 발 아래에 작은 발판 하나를 놓아서 무릎을 살짝 위로 올리는 자세를 취하면 훨씬 수월하게 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어지러움이 있으신 분들은 미끄러지지 않게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장도 같이 쪼그라듭니다. 가벼운 산책도 좋고,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도 좋고,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명상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깊은 우울감이나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건 마음의 병일 수 있으니 꼭 병원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제품 보관하실 때 꼭 겉면에 적힌 설명을 확인하세요.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그늘진 곳에 두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확인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살아있는 균은 시간이 지나면 힘이 약해지고 숫자도 줄어드니까 가급적 신선한 상태에서 기한을 지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장은 우리 평생을 함께하는 아주 귀하고 고마운 친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 한 가지가 우리 몸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가장 든든한 건강 비결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과 소통하며 나를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일반적인 정보일 뿐 의학적인 진단이 아닙니다. 몸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지시면 꼭 병원을 찾으세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